이 아시는 내용들은 제게 짧게 넘기면서 코로나 이후에 통상 질서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발생할 때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한 가지만 발생을 해도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 충격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도시는 문을 닫고 공장도 문을 닫아서 어디 팔려고 해도 시장이 없고 어디 뭐를 만들려고 해도 부품 공급이 안 되는 이러한 실물경제 위기와 함께 방역의 보건의 위기와 그다음에 여기다 유가까지 낮아서 평소 같으면은 저유가 업종이라고 혜택을 받을 항공운수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세 개의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나타나는 그러한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코로나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 숫자를 보면은 IMF에서 예측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측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인데 저게 나올 때가 올해 4월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월드뱅크에서는 마이너스 5.2가 나오더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에 나온 OECD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6%로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범위가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간단히 이렇게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어디 출장 가려고 하는데 길이 끊겼어요. 어디 뭐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뚫고 나가려는 우리 기업인들의 용기와 열의에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요. 이 정부로서는 이거를 열어주기 위해 해야 되는데 이게 각 나라에서도 보건, 방역, 국경 이런 문제가 관련되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요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인이 이렇게 가고 우리가 모든 증명서 다 보낼 테니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해서 최근 이제 중국과 베트남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필수 공장 가동을 위해서든지 갈 수가 있었고, 이제 어떤 나라들은 한국한테만 해주니까 다른 나라한테 말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대외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또 말하지 않고 하는 나라를 짓고 해서 많은 기업인들의 단절된 무역로와 인적 교류를 열어주는 일이 이 정부의 주요 업무 내지는 통상 당국의 주요 업무가 된 거는 30년 동안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인데 지금은 그 우선순위부터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장을 안 가니까 요새 편하겠다고 좋지 않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낮에대로 근무를 하고 밤이 되면 이제 화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간 8시, 9시 하면은 이제 미주 쪽에 있는 지역들, 뭐 유럽 쪽도 그렇고 한참 열릴 때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고 나도 다음에 또 뭐 9시 회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일과 삶의 경계가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애환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화상회의도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패밀리 포토를 찍자 그래서 각 장관들이 이렇게 현수막 입고 나와서 쭉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월요일 날 한 캐나다 회의였는데 사진을 찍자고 해서 그냥 카메라 보고 이렇게 웃으라 그래갖고 웃었더니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저렇게 만들어서 저 제일 왼쪽에가 캐나다가 뭐 주최한다는 로고고 그 다음이 캐나다 총리입니다. 트루도 총리.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뭐 어느 장소에 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가 다보스에서 만났을 때 이 13개국 장관들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트루도 총리가 당연히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보스까지 어떻게 날라서 오겠어. 근데 요새는 화상이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책장을 보니까 집에서 찍은 것 같고요.
옷도 양복도 아니에요. 와이셔츠고 머리도 좀 삐쳐 있는 것 같고 이쪽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게 코로나 이후에 워낙 화상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장관은 사무실에서 바로 그 트루도 총리 옆이 장관인데 국기가 있는 거 보니 사무실인지 아니면 집에다가 백드랍을 설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은 쟤는 집이구나, 집에 인테리어가 뭐 좋구나, 쟤는 뭐 사무실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각 곳에서 들어와서 13명이든 20명이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언제든지 이 연락 가능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출장을 가서 만나야 될 때는 일정이 바쁘다. 실제 나가려면은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잠깐 앉아 있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지? 이러니까 어쨌든 더 많이 그 보는 그런 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끔 제 후배들과 농담을 하는 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제 나이쯤 됐을 때는 밑에 그 후배들을 데리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정도 갖고서 출장을 가고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화상으로 하는 게 일상화가 될 것 같고, 화상으로 했을 때 또 그 좋았던 점이 보통 출장을 갈 때는 출장비도 제한이 있고 시간도 제약이 있고 하니까 소수만 가서 소수만 그걸 참가하고 듣고 그 기록으로 쭉 남겨갖고 정리를 해서 여러 곳에 전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이 캐나다 총리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이유 장관인데요. 이유 장관이랑 그 통화를 할 때는 보니까 이유 장관은 어제 집에서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국장이 아마 영국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EU 대사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고 브라질에 있는 우리 대사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오히려 출장 가서 만나야 될 때는 한꺼번에 못 모이던 사람들이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양 장관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고받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또 SNS로 막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왔단 말씀이죠. 농담 삼아서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알파벳 순서입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브라질 이렇게 순서여서 저는 태극기가 보이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제일 밑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화상회의를 했을 때는 기술이 없어갖고 카메라를 너무 앞에 뒀더니 얼굴이 달덩이처럼 나와서 이번엔 좀 작아 보이게 한다고 저렇게 했더니 얼굴이 안 보여서 혹시나 모르실까 봐 제가 어딘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깐의 에피소드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질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르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탈세계화입니다. 코로나 이후 과정에서 86개국이 일단은 마스크라든지 의료용품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그 나라 내에서 대란이 일어나서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부족한 물건이어서 통제를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 생각해서 하는 건데 27개국 정도는 식량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식량은 부족하지도 않은데 뭔가 겁나니까 저희가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을 때는 일단 식량부터 사재기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그 나라 문을 막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워낙 힘드니까 각자 나부터 우선 살고 보자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졌고 이게 이제 그 점점 앞으로 경제 회복을 거치는데도 마이너스 6%라든지 이런 성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각국이 자기 문을 닫는다든지 수입을 막는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 각자 도생식의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를 좀 지켜주는 거는 다자 규범이 철저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모여서 각 회원국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WTO는 지금 거의 뭐 개점 휴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일본 수산물을 상소기구에서 이겼듯이 분쟁이라는 게 각 나라의 규범에 마지막 판정을 해주면서 시정을 해주는 그런 거고 어느 나라가 이게 맞았는지 그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이런 조치인데 지금 원래 7명이 재판관이 있어서 작동되던 WTO 상소기구가
사람이 나갈 때마다 그 다음 충원을 어떤 나라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단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본 사건을 맡으려면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기구가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 이렇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WTO 사무총장이 멀쩡히 내년 8월 31일까지 임기였던 사람이 5월에 올해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8월 31일자로 끝나고 9월 1일자로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어디서 무슨 절차를 해서 그때까지 뽑을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때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WTO마저도 지금 현재 거의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다자 질서가, 통상 질서가 나가야 할 것인지가 앞길이 더욱더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앞에서 하도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에피소드만 또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하도 디지털이 이렇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밑에 직원들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좀 뭐 하기 싫으면은 거기 연락이 안 돼요. 뭐 장관이 바쁘대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밤에 왓츠앱으로 띡 해가지고서 내일 통화하기로 했어. 뭐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잖아 하고서 내가 오늘 할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것 같고요. 한 번은 캐나다 장관이랑 양자를 할 때였는데, 화면이 나오면은 목소리가 안 들리고, 목소리가 나오면 화면이 안 들리는데, 캐나다 장관도 집에서 하니까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열심히 캐나다 실무 측이랑 하는데 안 고쳐지는, 왜냐면 실무자도 밖에 있으면서 캐나다 장관 집에 있는 거를 조정을 하려니까, 그래갖고 있어라. 그러고서 제가 캐나다 장관과 직접 왓츠앱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눌러보자 저걸 눌러보자 해서 짜라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는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뭐 좀 이 핑계를 댈 게 없잖아요. 그런다는데, 어쨌든 그만큼 디지털화된 세계를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아예 살고 있는, 갑자기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세계 디지털 규범은 막상 보면은 여러 블록으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무조건 데이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로운 규범을 생각하면은, 중국은 우리 땅에 민감한 정보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하고, EU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천부적인 권리야. 그거를 잘 조화를 이뤄야 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어느새 급속한 디지털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은 이 나라 갈 땐 이거 맞췄다가 저 나라 갈 땐 저거 맞췄다가 비용만 몇 배로 들 수 있는 그런 파편화 우려가 있습니다. 디커플링 부분은 지금 하도 이 공급망 부분에서 공장에서 부품을 조달을 못해서, 해외에서 조달을 못해서 우리 공장이 셧다운되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부 다 국내로 리쇼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거를 리쇼링 하기보다 첨단 기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들은 국내로 필수적인 부분은 리쇼링하고,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근처 국가에 경제 발전 단계에서 그걸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 니어쇼링, 지역화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화를 하다 보면은 지역의 지금 중심 허브들이 미국, 중국, EU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간에도 지금은 갈등이 심해서 그런 공급망의 리쇼링과 지역화와 동시에 이런 세계 주요국의 디커플링까지 감안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그럼 그런 환경하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포스트 코로나의 다자 국제 공조를 중견국으로서 잘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힘이 센 나라들은, 시장이 큰 나라들은 정글의 법칙 하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가고 싶으니까 다 맞춰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중견국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나라들한테는 우리가 일일이 그 나라에 가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는 기본 다자 룰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번에 그래도 K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중견국들을 주도하고 같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면서 1차적으로는 이런 위기 하에 당장 기업인들과 상품이 필수적인 것들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그걸 원활화 해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저절로 작동시킬, 기업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CPP입니다. 컨팅전시, 비즈니스 컨팅전시 플랜 같은 그런 거를 정부 간에도 만들자 하는 거를 저희가 주도를 해서 여러 개국을 지금 모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해서 앞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가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받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전염은 다 돌고 있고 그런 경우여서 이런 부분을 원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많은 국가들을 모으고 그거를 더 확산해서 WTO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요 이슈들을, 다자룰들을 우리가 그 중견국들과 함께 모아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규범이 아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사실 지금 디지털 협정을 맺거나 규범을 맺은 게 없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아태 지역은 미국 블록, 뭐 중국 블록, EU 블록이 있으면 아태 지역이 아세안 이런 데는 아직도 규범을 어떻게 할까 하고 형성해가는 단계여서 저희가 아태 지역 중견국가 디지털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규범도 영리에서 조금 통합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싱글 윈도우라든지 전자 통관 시스템, 전자 무역 시스템, 핀테크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해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꼭 나는 원본 서류가 있어야 돼 지금까지 고집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전자를 보내도 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고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그래 그럼 전자라도 보내봐. 그래갖고 전자로 지금 임시로 막 통관된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제도화하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국내 제도 개편도 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올 주요 핵심 산업은 가져오되 또 이 주변 지역을 활용할 거나 하기 위해서 올해는 특히 신남방, 신북방 FTA에서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RCEP인데요. 이 RCEP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15개국이 들어간 거여서 올해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은 세계 최대 메가 FTA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타결되는 또 최대 메가 FTA고 당연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역내 공급망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북방 지역, 미중 EU 같은 국가와도 미중 EU는 어떤 의료 바이오 디지털 쪽, 신북방은 자동차 철강 같은 주력 산업 쪽에서 생산 거점을 구축하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오히려 어떠한 충격에도 튼튼하게 해놓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을 하면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도 아셨겠지만 사실은 각 나라들이 막상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메르스로 말미암아 갖춰놓은 어떤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인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었듯이 일이 당하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보다 사전에 체계를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면은 세계에서 무역 수지 흑자로 6위국입니다.
6위국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그 에너지, 석유나 이런 거를 빼버리고 나면은 세계 3위국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독일. 근데 이 중국, 독일이 밖에 가서 사실은 어떨 때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자기네 시장은 안 열고 팔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와 잘 사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품목별로 나라별로 해서 사전에 좀 경보 시스템이 울릴 것 같으면은 G2G 정부와 정부 간의 채널, 그다음에 어떨 때는 업계를 연결시켜 준 것도 중요합니다. 업계 간에 뭐 무슨 분야 다이알로그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사전적으로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울렸을 때 서로 뭔가 교류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사주고 팔고 해갖고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그러한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제도가 상대방에게 어떤 통상 공격이나 분쟁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거. 이렇게 사전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대기업은 잘 항상 대응을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혼자서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소 중견기업에 특히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생겨나는 규범들에 대해서도 다 그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 통상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이 앞으로 점점 새로운 룰들이 생겨나는 과정이 WTO가 안 되니까 일부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끼리 합의를 하고 선언을 발표하고 그게 점점 규범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동향부터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원래 재밌게 해달라고 에피소드 위주로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그 딱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기 혹시 앞으로 뭐 길을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또 다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 이렇게 뭐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이 통상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국내에서는 국내 이해 갈등 조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농산물과 뭐 그다음에 공산품과 그런데 그때 치열하게 하고 나가서 또 밖에 가면은 우리가 진짜 WTO가 164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나가면은 또 거기 나가서 우리 입지를 잘 포지셔닝을 해서 새를 모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어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커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뭐 아직 진로를 안 택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앞으로 이 길로도 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에피소드도 없는 지겨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